휠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하면 3D 오빗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제어하는 명령어, 즉 3D 오빗, 뷰 큐브,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하시면 화면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토캐드는 원근감이 없습니다. 이 화면에 원근감이 없어요. 그래서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착시가 많이 발생합니다. 착시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착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화면 이동을 자꾸 해야만 합니다. 제가 렉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려보죠. 자, 그 다음에 카피 잘 보셔야 돼요. 카피 얘는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복제를 했습니다. 얘도 똑같이 수직으로 복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스냅을 이용해서 라인을 이렇게 내려 그렸습니다. 자, 두 선이 전부 다 3D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근데 하나는 완벽한 3D고 하나는 착시입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 보죠. 어떻게 되나요? 왼쪽 것은 3D인데 오른쪽 것은 어떤가요? 일그러졌죠. 이게 2D인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위치를 가게 되면 이렇게 3D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착시라고 부르는 거죠. 자, 어떤가요? 두 개가 똑같이 3D처럼 보이나요? 네, 오토캐드는 이와 같이 착시 현상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오른쪽 건 2D였던 거죠. 왼쪽 것만 정확한 3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는 화면을 자꾸 돌려보셔야 돼요. 조금 작업하고서 화면을 돌려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해요. 확인하는 작업들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휠 드래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자,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뷰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뷰는 이미 세팅이 다 끝난 것들입니다. 화면 세팅을 미리 다 해놓은 것들이에요. 뷰 명령어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프리셋이라고 하는 뷰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 세팅 끝나 있는 거 보이시죠? 탑뷰, 세커런트, 그 다음에 OK. 탑뷰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프런트 뷰, 세커런트로 OK. 그런데 심지어 이 UCS도 바꿔줘요. 얘도 다 맞춰줍니다. 이렇게. 얘가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뷰 명령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탑뷰가 원래 우리가 봐야 되는 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뷰가 바로 이 탑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플랜. 여기 있네요. 플랜.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명령어가 바로 플랜 명령어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XY면 바라보기가 플랜 명령어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UCS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걸 UCS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여기 제가 적어놨을 겁니다. 이 아래쪽에 가면 UCS가 있고 WCS가 있습니다.
UCS는 User Coordinate System, 즉 사용자 좌표계란 뜻이고, WCS는 World Coordinate System, 즉 전체 좌표계란 뜻입니다. WCS를 우리는 여지까지 WCS를 사용했습니다. UCS를 쓴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UCS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작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D 명령어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2D 명령어를 바탕으로 작업을 해요. 다시요. 3D 명령어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2D를 바탕으로 3D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XY면에만 원이 그려집니다.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XY면에만 그려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웠던 모든 명령어들은 XY면에서만 작업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치수도 XY, 패치도 XY. 우리가 배웠던 모든 명령어들은 XY면에서만 작업이 들어가요. 그런데 3D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XY면이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원을 그려야 될 때도 나와요. 혹은 여기다가 XY,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을 그려야 될 때가 나와요. 여기다 치수를 그려야 되고 패치를 넣어야 될 때가 나와요. XY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자가 임시로 바꾸는 겁니다. 사용자가 XY면을 임시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게 UCS입니다. 즉, 이 플랜이라는 명령어는 UCS의 XY면 바라보기가 플랜입니다. XY면만 바라보게 바꾸어주는 명령어. 그게 플랜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돌려놨단 말이죠. 지금 보는 건 XY면이 아니고 XYZ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플랜. 그랬더니 이렇게 떠요. Enter on option. Current UCS, UCS, World. WCS, UCS, 현재 UCS. 현재 UCS의 XY면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current의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평면 보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제어하는 명령어들 기억해 두시면 돼요. 3D 오빗, 뷰 큐브, 뷰, Shift 키 누르고 휠 드래그, 그 다음 플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Shift 누르고 휠을 드래그하는 단축키니까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플랜 명령어, 평면 보기 명령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겠죠.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Z값으로 선을 그리는 방법. 우리가 Z축으로, 그러니까 X축으로, Y축으로 그리는 방법은 잘 알아요. 그런데 Z축 방향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죠. 화면에 보시면 골뱅이, X, 쉼표, Y, 쉼표 뭐가 들어가요? Z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 상대 좌표에 X, Y, Z를 다 써도 돼요. 원래 다 써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쓸 때 뭐예요? Z값이 0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Z를 생략한 겁니다. 근데 이제 Z를 쓰는 거예요. 자, 보시죠.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면체를 그릴 겁니다. 렉탱으로 그리셔도 좋고, 자, 렉탱글 골뱅이 50, 50, 0 이게 원래 정상값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생략하고 그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Z축으로 쓸 겁니다. 라인. 그 다음에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죠?
엔드포인트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는 거예요. 골뱅이 X로 0가고 쉼표 Y로 0가고 쉼표 Z로 50만큼 가세요. Z축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화면 회전해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맞습니까? 골뱅이 50,0 골뱅이 0,50 골뱅이 마이너스 50,0 골뱅이 0,-50 이거 우리 다 Z축 썼던 명령어들이잖아요. 상대 좌표 명령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카피 쓰면 돼요. 복제 명령어로 그러면 자 어떤가요? 육면체 그려졌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UC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XY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이렇게가 Z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원을 그리던가 글씨를 쓰던가 해치를 넣던가 전부 다 어디 들어가요?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나 혹은 여기에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XY면이 지금 두 군데가 있죠. 뭐가 바뀐 거예요? Z값이 바뀐 거죠. Z값이 다른 이 두 군데만 원이 그려집니다. 자 보세요. 라인 서클, 미드포인트. 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미드포인트. 그러면 어때요? 두 군데 원이 그려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을 그려보시죠. 두 군데만. 자, UCS를 바꿉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점을 3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UCS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Specify Origin of UCS. UCS의 오리진을 입력해 주세요. 원점이란 뜻이죠. 네, 원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CAD가 다시 물어봐요. Specify Point on X Axis. X축의 한 점. 즉, 여기가 X축이잖아요. 클릭. 그럼 CAD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Specify point on the XY plane. 즉, Y축의 점을 찍어달라는 뜻이에요. Y축의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UCS가 바뀝니다.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서클 미드포인트에서 원 하나 그리고 서클 미드포인트에서 원 하나 그리고 자 어떤가요? 원의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UCS 원점 X축 Y축 다시 라인 그 다음 서클 미드포인트 다시 서클 미드포인트 자 어떤가요? 그러면 주사위처럼 전체 전부 다 원이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사이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러니까 보시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시는데 제가 이걸 3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한 번에 여기까지 한 번에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또 제가 4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UCS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보시면 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UCS 명령을 실행하면 월드라고 있어요. WCS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월드로 되돌아갑니다. 간단하죠? UCS를 썼다가 UCS 명령을 실행하고 아무것도 안 치고 엔터를 치면 최초의 월드 UCS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렉탱글 바닥면을 보시면 됩니다. 바닥면이 30,10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라인 골뱅이 0,0,20 카피 복제하기죠. 다시 카피 간단하죠?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복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어레이 렉탱귤러 배열 4개, 3개 맞고요. 이때 오소시에이티브를 꺼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 수정 작업할 수 있으니까 오소시에이티브는 끄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볼까요? 자, 1번은 그냥 이걸로 끝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중간이고요. 10mm입니다. 자, 이 선을 이쪽으로 옵셋하면 돼요. 그런데 렉탱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분해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옵셋 10mm. 근데 이렇게는 또 10mm로 복제가 안 돼요. 보시면 아래쪽으로는 10mm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는 다행인 게 뭐냐면 복제를 쓰면 돼요. 이렇게 미드 포인트까지. 왜냐면 이 높이가 20mm죠. 그 다음 10mm, 10mm. 자, UCS 원점 X축, Y축 옵셋 10mm. 자, 필렛 되나요? 다시 볼까요? 옵셋 10mm. UCS가 맞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필렛 그 다음에 여기 선에 하나 더 그리면 돼요. 똑같이 UCS를 바꿉니다. 원점 X점 Y점 옵셋 10mm 필렛 그 다음 트림 카피 트림 그리고 라인으로 끝을 연결해주고 나머지는 다시 카피를 이용해서 모서리점을 막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그려집니다. 자,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UCS 원점 갖다 놓고 이미 맞춰놨으니까 엔터. 원점만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옵셋 10mm. 자, 트림, 필렛. 네, 제일 많이 쓰는 건 트림과 필렛입니다. 그 다음 카피, 복제죠. 역시 필렛으로 선을 마감하시고요.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 모서리를 하나 그리시고 카피 명령어로 각각의 모서리를 연결해 주시면 금방 이렇게 4개가 완성이 됩니다. 옵셋 10mm
다음 옵셋 5mm, 필렛.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카피, 복제하는 거죠. 앞면에서 뒷면으로. 자, 라인, 다시 카피하는 겁니다. 각각의 모서리에 이렇게 선을 복제하면 되고,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UCS 여기네요. 라인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그 다음 다시 미드포인트로, 또 미드포인트로 클로즈,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별거 없어요. 라인으로 대각선을 따라 그리면 됩니다. 삭제. 자, 여기는 옵셋 10mm, 아니 UCS부터 옮겨볼까요? 원점을 여기다 잡아주고 옵셋 10mm, 다시 필렛, 트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5mm죠. 얘를 이쪽으로 5mm 복제를 하면 돼요. 카피. 지금 Z방향이 이쪽이죠? UCS를 보시면 돼요. Z방향이 이쪽이죠? 우리가 복제할 방향은 이쪽이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과 오스냅, 끝점에서 미드포인트로 가는 방법하고. 자, 클릭하고 골뱅이 0,0,-5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려 나가면, 자, 완성이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끝점에서 미드포인트로, 라인,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여기 선이 하나 빠졌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줄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줄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UCS 원점, X점, Y점, 옵셋 10mm, 옵셋 5mm. 자, 화면을 조금 돌려봐야 될 거고요. 자, 이번 경우에는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골뱅이 0,0,5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돌출이 된 겁니다. 카피, 네, 이렇게요. 앞으로, 이와 같이 앞으로 돌출되어진 겁니다. 자, 미드포인트 오스냅을 좀 써볼까요? 미드포인트, 라인, 이렇게 전체로 미드포인트를 그리고, 네, 이렇게 전체로 미드포인트를 그렸습니다. 자, 필렛, 그 다음에 선을 이와 같이 한 개씩 한 개씩 정리하시면, 네, 모양이 이와 같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마찬가지네요.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전부 다 미드 포인트로 선을 연결하고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여기서는 선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들어가겠고요. 네, 이렇게 선이 모양이 완성이 되네요. 자,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라인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이렇게 생겼네요. 네,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좀 쉽겠죠? 자, 이런 모양이네요. 마지막으로 필렛. 네, 그러면 마지막 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똑같은 걸 만들 건데 이번엔 솔리드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솔리드 모델링은 굉장히 단순해요. 첫 번째, 폴리라인으로 그려야 됩니다. 두 번째, 패곡선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꼬인 도형은 안 됩니다. 자, 만약에 계곡선이라면 서페이스로 모델링이 됩니다. 금방 알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솔리드 도형은 폴리라인, P라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P라인을 어떻게 해요? 네, 조인이라는 명령어 기억하실 겁니다. 조인 명령을 통해서 폴리라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패곡선일 때는 솔리드 도형으로, 계곡선일 때는 서페이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꼬인 도형은 아예 안 돼요. 명령어 간단합니다. extrude라는 명령어 쓰시면 돼요. 오늘은 extrude 하나 하고 union, intersect, subtract 이렇게 4개를 할 겁니다. 내일은 revolve, 모레는 로프트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요거 딱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했던 건 뭐냐면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철사 모양의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 모델링 중 가장 많이 쓰는 건 익스트루드. 얘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얘예요. 그 다음에 레볼브, 그 다음 로프트. 물론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어요. 스윕이라든지 뭐 몇 개가 더 있지만 요 세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익스트루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렉탱글 사각형입니다. 렉탱글은 폴리라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명령어 굉장히 단순해요.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to Extrude. 돌출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그리고 엔터. 마우스로 높이를 지정하거나 커맨드로 보시면 Height of Extrusion. 돌출할 높이를 입력해 주세요. 자, 일단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끝났어요. 솔리드 도형이 끝난 겁니다. 도대체 차이를 모르겠어요. 자요.
얘는 우리가 라인으로 그린 거고 얘는 솔리드 도형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음영 처리를 할 겁니다. 면 처리를 할 거예요. 면 처리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쉐이드 모드. 쉐이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쉐이드 모드가 있고 쉐이드가 있고. 근데 굳이 쉐이드를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쉐이드 모드만 쓰시면 돼요. 음영이란 뜻이에요. 자, 쉐이드 모드. 그러니까 이만큼 뜹니다. 기본은 2D 와이어 프레임이 기본값이에요. 자, 간단하게 히든. 여기 뒷선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안 가려져요. 화면을 돌려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가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달라요. 얘는 여기에 면이 없거든요. 선만 그린 거란 말이에요. 모서리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익스트루드한 얘는 뭐예요? 모서리가 나온 게 아니고 면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다 덩어리입니다. 찰흙처럼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익스트루드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요거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렉탱글 골뱅이 20,10 그 다음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자, 비트윈을 100으로 줍니다. 그리고 클로즈 어레이 그 다음 익스트루드를 쓸 겁니다. 렉탱글은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선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렉탱글로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둘 다 익스트루드 해보죠. 익스트루드 같이 선택했습니다. 엔터. 어떻게 올라가나요? 보이시나요? 면의 모양이 다른 거? 솔리드 모형이라면 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한 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얘가 바로 서페이스입니다. 얘가 바로 메쉬예요. 얘가 바로 메쉬입니다. 오른쪽은 메쉬 모델링으로, 왼쪽은 솔리드 모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는 스스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거 폴리라인이네? 그러면 솔리드. 이거 그냥 라인인데? 메쉬.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면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딘가 오픈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닫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솔리드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쪽은 메쉬잖아요. 어떤가요? 그냥 메쉬로 나와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메쉬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라인을 폴리라인으로 바꾸려면 조인 명령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조인으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자, 어떤가요? 하나로 솔리드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솔리드 도형을 만드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선이 교차하고 있죠. 이런 건 모델링 자체가 안 돼요. 자, 조인. 물론 조인은 돼요. 조인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익스트루드 할 때 아예 모형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예 안 돼요. 이건 아예 모형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익스트루드 전부 다 선택하고 20 엔터.
유니 렉탱귤러 익스트루드 20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솔리드 도형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수정 명령어들을 알아보죠. 제가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카피, 그냥 복제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제를 한번 해보시죠. 원을 하나 그린 다음 이와 같이 한번 복제를 해보세요. 그 다음 익스트루드를 쓰겠습니다.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전부 다 선택하고 이만큼 돌출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도형이 다른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형이 팔자처럼 매듭이 지어 있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도형들이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유니온, 인터섹션, 서브트랙트 이렇게 크게 세 개입니다. 물론 슬라이스까지 쓰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입니다. 이거요, 단어만 바뀌었을 뿐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고등학교 수학 시간, 집합 시간에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집합이라는 거 있어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합집합이라는 게 뭔가요? 두 개의 그룹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합치는 거죠. 교집합은 뭔가요? 교차되는 부분만 찾아내는 걸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차집합이라는 건 도형을 빼는 거죠. 그룹을 빼는 겁니다. 네, 유니온이 합집합이고요. 인터섹트가 교집합이고요. 서브트랙트가 백입니다. 차집합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요 서브트랙트 하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유니온 합집합입니다. 두 개의 도형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A 도형과 B 도형이 합쳐질 겁니다. B 도형과 A 도형이 합쳐지나 A 도형이 B 도형이 합쳐지나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하고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니온은 동시에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두 개를 그냥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인터섹트입니다. 교차라는 뜻이죠. 인터섹트라는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역시 두 개 동시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교차되는 부분만 딱 이렇게 남아요. 한번 해보시죠. 자, 서브트랙트는요, 차집합입니다.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가 결과가 달라요. 서브트랙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달라요. 자, 보세요. 서브트랙트 A 도형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뺄 도형, 즉 B 도형이죠.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자, 어떤가요? 누구를 먼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와 같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맨 윗줄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UCS를 안 해도 되겠군요. 자, 렉탱글 골뱅이 10,10 네. 익스트루드 자, 10mm 이동하기 끝점이랑 이렇게 마주치게 하고
자, 나머지 또 복사해 볼까요?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여기로도 들어가야 되겠고, 자, 여기는 이 가운데 점이 가네요. 중간점이 중간점으로. 이렇게요. 이 큰 도형에서 여기 작은 도형을 빼면 돼요. 서브트랙트 A 도형 엔터, B 도형 엔터. 끝났네요. 다시 볼까요? 서브트랙트 A 도형 엔터, B 도형 엔터. 다시 볼까요? A 도형 엔터, B 도형, B가 두 개죠? 동시에 두 개 할 수도 있습니다. 엔터. 어떤가요? 금방 모델링 일어나죠. 아까 라인으로 그릴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완성된 도형이 끝나버립니다.